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아마존 프라임에서 토트넘의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8월 31일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9화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피소드 3화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특히 3화에서 손흥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퇴장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친 파울에 분노하다가 접촉이 있었고 VAR까지 하더니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매우 억울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었죠. 그리고 다큐 트레일러 중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소리치는 장면이 미리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첼시전에서 퇴장 이외에도 무려 2번이나 더 레드카드를 받았던 손흥민. 무리뉴와 호흡을 맞춘 후 2번을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경질 후 새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는 선수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무리의 나이스 가이드. 얼핏 듣기에 칭찬인 것 같은 이 말이 사실 무리뉴에게는 큰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스 가이라고 할 때 카메라에 비친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국 축구 팬분들은 이미 잘 알다시피 손흥민은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죠.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항상 예의가 바르고 팀 동료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는 자타공인 나이스 가이입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생각에 필드 위에서는 이런 나이스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터프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리뉴는 에릭 다이어 선수만이 필드 위에서 싸울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은 훌륭한 리더이긴 하지만 조용한 리더이고 손흥민 역시 전형적인 나이스 가이이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 거칠게 상대를 압박할 싸움 개와 같은 선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히딩크가 2001년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게 된 후 선수들에게 했던 얘기들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체력과 투지만 좋고 테크닉과 개인 기량에서 유럽 남미 선수들에게 밀리는 줄 알았는데 당시 세계적인 감독인 히딩크는 이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일이나 최진철처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상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거칠게 상대를 몰아쳤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선수와 충돌이 없는 배구에서도 김연경만 봐도 승부욕이 엄청난 모습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스포츠는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플레이해야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파울, 거친 몸싸움을 통해 기선을 제압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무리뉴 감독이 지적한 건데요.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승리를 위한 투쟁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뉴의 지도가 효과를 발휘한 건지 부임 이후 3연승을 질주하는 토트넘. 14위에 머물렀던 토트넘이 단숨에 9위에 오르게 됐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4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부임 후 첫 경기부터 무리뉴는 이를 언급합니다. 4위인 첼시와의 승점 차이는 12점이나 되었지만 어느새 가시권에 들어온 챔스 진출권. 맨유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꾸준히 첼시를 추격합니다. 어느덧 5위에 오른 토트넘은 첼시와의 승점을 3점 차까지 좁히고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4위에 오르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무리뉴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점 3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리뉴는 부임 이후 계속 동일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필드 위에서 나이스하지 말 것, 거칠게 압박하며 강렬하게 밀어붙일 것. 목표했던 4위 고지를 눈앞에 둔 첼시전에서 무리뉴는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첼시와의 전반전에서 윌리안에게 2골을 먹히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죠. 전반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무리뉴는 지지 않을 것을 믿어라, 나아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라 라며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후반 16분 드리블을 하던 손흥민은 리디거에게 태클을 당합니다. 넘어진 손흥민은 위쪽으로 한 번 더 다리를 뻗어 리디거를 가격하죠.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어필했지만 VAR을 거쳐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공개되었던 손흥민의 극대노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How is that red? 어떻게 그게 레드카드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손흥민 팬들에게 낯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커룸에 들어온 손흥민은 계속해서 이게 왜 퇴장이야, 경고만 줬어야지 라며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2018년까지 레드카드로 인한 다이렉트 퇴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손흥민 선수였으나
이 퇴장으로 인해서 2019년 한 해에만 3장의 레드카드를 수집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퇴장 상황들을 살펴볼 때 상대 선수의 행위에 대한 보복성 행동들이 많았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을 향해 주문했던 내용과도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 위에서 나의 싸움을 벌여라, 거칠게 부딪히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손흥민은 무리뉴의 요구와 무리뉴 밑에서 자신을 레벨업하기 위한 기회로 도전하려다가 일어난 참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리뉴를 가장 잘 따랐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마존 다큐는 첫 화부터 손흥민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번리전에서 보여준 올해의 골 장면이 첫 화면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 맨시티 다큐에서도 한글 자막이 나왔었고, 더구나 손흥민도 있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매우 당황스럽게도 한글이 없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훈련과 일상생활 그리고 대화들이 낱낱이 공개되니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포체티노가 떠나고 무리뉴가 맡게 된 시점이 되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토트넘이 반등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무리뉴가 다큐의 주인공인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인터뷰도 많았고 선수들 가운데서는 무리뉴만 마이크를 차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토트넘은 최종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다큐에서도 이 과정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분명 이 다큐는 손흥민 팬들에게는 토트넘에 대해 좀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 호이비에르, 윙백 자리에 도어티, 그리고 김민재 영입에 대한 설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뉴 스스로 립서비스가 아닌 공격진은 매우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이제 부족한 포지션들의 선수들이 채워졌다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겠죠. 개막 2주를 남긴 상황에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와포드전에서 토트넘의 완성된 경기력을 한번 지켜보시죠. 토트넘 이번 시즌 대박나길 바라봅니다.